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패턴은 Why don't we? 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의미는 우리 뭐뭐 할까?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을 보시면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또는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we? 우리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Go out for lun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y don't we 다음에 go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go out 하면 밖으로 나가다, 그리고 for lunch 하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그래서 go out for lunch 하면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why don'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제안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we go out for lunch?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계산할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we? 우리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pay separatel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we? 다음에 pay 돈을 내다, 돈을 지불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separately 하면 따로, 분리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발음을 한 번 더 해드리면 separately, 이때 T 발음은 묵음은 아니지만 거의 발음이 되지 않고요. 즉 separately가 아니라 separatel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Why don't we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권유 또는 제안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we pay separately? 우리 각자 계산할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커피 마시며 좀 쉴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we? 우리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Get a break for coffe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Why don't we 다음에 get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get a break 하면 잠시 쉬다, 휴식하다. 이때 get 동사 대신에 take 동사를 써서 take a break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때 break는 잠깐의 휴식, 멈춤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동사로는 뭔가를 깨트리다, 멈추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Why don'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내가 권유하고 싶을 때 또는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we get a break for coffee?
우리 커피 마시며 좀 쉴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만날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we? 우리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meet on Fri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we 다음에 meet 만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on Friday 하면 금요일에 이때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에 할 때는 on 플러스 요일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즉 Why don'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상대에게 제안 또는 권유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we meet on Friday? 우리 금요일에 만날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we? 우리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Go to the movie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go to the movies 또는 see a movi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y don'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권유하거나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 suggest we 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이때 중간 부분에 있는 suggest 하면 뭔가를 제안하다 또는 권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suggest 내가 제안한다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즉 I suggest we 라는 패턴은 우리 말로 의미가 우리 뭐뭐 하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I suggest we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좀 전의 패턴과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을 때 또는 권유를 하고 싶을 때 써주시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뭐 좀 먹자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suggest we 우리 뭐뭐 하자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grab a quick bit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suggest we 다음에 grab 동사 원형을 썼고요. 이때 grab 하면 뭔가를 움켜잡다 또는 잽싸게 낚아채다 이러한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는 뭔가를 후딱 먹어치우다 이러한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uick 하면 빠른 그리고 맨 끝에 있는 bite 하면 한입 또는 한입거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grab a quick bite 하면 뭔가를 간단히 먹다, 잽싸게 먹다 라는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I sugges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역시 상대에게 뭔가를 제안해주고 싶을 때, 권유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suggest we grab a quick bite. 우리 간단히 뭐 좀 먹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예정대로 진행하자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suggest 우리 뭐뭐 하자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go ahea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suggest we 다음에 go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go ahead 하면 하던 대로 계속하다, 뭔가를 계속 진행하다 이러한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I suggest we 라는 패턴은 상대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싶을 때 또는 권유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suggest we go ahead. 우리 예정대로 진행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새 걸 하나 사자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suggest 우리 뭐뭐 하자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get a new on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suggest we 다음에 get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이때 get 하면 뭔가를 사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new one 하면 새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I sugges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제안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suggest we get a new one. 우리 새 걸 하나 사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테니스 치러 가자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suggest 우리 뭐뭐 하자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테니스 치러 가다, 즉 go play tenn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suggest we 다음에 동사 원형 go를 썼고요. 그리고 go play tennis 하면 테니스 하러 가다, 테니스 치러 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sugges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상대에게 제안하고 싶을 때, 권유해주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suggest we go play tennis. 우리 테니스 치러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단으로 가자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suggest 우리 뭐뭐 하자 라는 기본 패턴에 계단으로 가다 라는 의미는 take the stair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suggest we 다음에 take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맨 끝에 있는 stairs 하면 계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가자, 계단을 이용하자 라고 써주실 때 take the stairs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I suggest we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상대에게 권유하거나 제안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suggest we take the stairs. 우리 계단으로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3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Why don't we go out for lunch? Why don't we go out for lunch? Why don't we go out for lunch? 우리 각자 계산할까? Why don't we pay separately? Why don't we pay separately? Why don't we pay separately? 우리 커피 마시며 좀 쉴까? Why don't we get a break for coffee? Why don't we get a break for coffee? Why don't we get a break for coffee? 우리 금요일에 만날까? Why don't we meet on Friday? Why don't we meet on Friday? Why don't we meet on Friday? 우리 영화 보러 갈까?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우리 간단히 뭐 좀 먹자. I suggest we grab a quick bite. I suggest we grab a quick bite. I suggest we grab a quick bite. 우리 예정대로 진행하자. I suggest we go ahead. I suggest we go ahead. I suggest we go ahead. 우리 새 걸 하나 사자. I suggest we get a new one. I suggest we get a new one. I suggest we get a new one. 우리 테니스 치러 가자. I suggest we go play tennis. I suggest we go play tennis. I suggest we go play tennis. 우리 계단으로 가자. I suggest we take the stairs. I suggest we take the stairs. I suggest we take the stairs. How soon can 이라는 패턴인데요. How 얼만큼, soon 빨리, can 뭔가를 할 수 있니? 그래서 How soon can 이라는 패턴은 의미가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을 보시면 How soon can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어순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이나 때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때로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재촉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제쯤 여기로 올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ow soon can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You get 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ow soon can 다음에 you 주어 네가 get 하면 도착하다 동사 어순 그래서 you get 주어 동사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here 하면 여기로 또는 이곳에 그래서 How soon can 주어 동사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 또는 때가 궁금할 때 상대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How soon can you get here? 언제쯤 여기로 올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쯤 배송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ow soon can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you deliver i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ow soon can 다음에 you 주어 너라는 주어 그리고 deliver 하면 배달하다 배송하다 라는 동사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deliver it 하면 그것을 배송해 주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때가 또는 시점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때로는 되도록 빨리 좀 배송해 달라라는 재촉의 의미로 그러한 뉘앙스로 써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soon can you deliver it? 언제쯤 배송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ow soon can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I receive i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ow soon can 다음에 I 내가 주어 그리고 receive 하면 뭔가를 받다 동사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receive it 하면 그것을 받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 또는 때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때로는 재촉의 의미로 써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soon can I receive it?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제쯤 출발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ow soon can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You hit the roa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ow soon can 다음에 You hit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you 네가 hit the road 하면 출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출발하다 라는 뜻으로 start 또는 leave 또는 set out 또는 set off 이러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ow soon can you hit the road? 언제쯤 출발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쯤 찾아뵐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ow soon can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I visit yo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How soon can 다음에 I visit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I 내가 visit 방문한다. you 당신을. 그래서 How soon can 주어 동사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이나 때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때로는 뭔가를 재촉할 때, 시점이나 때를 재촉하고 싶을 때 써주셔도 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soon can I visit you? 언제쯤 찾아뵐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t takes two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가운데 있는 take는 시간이나 기간이 얼만큼 걸린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akes two 패턴은 의미가 뭐뭐 하는데 얼만큼 걸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을 보시면 It takes 다음에 시간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to는 전치사 to가 아니기 때문에 to 다음에는 명사가 아닌 동사 원형, 즉 이때 to는 투부정사의 to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이나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또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배송하는데 3일 걸려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 takes 뭐뭐 하는데 얼만큼 걸려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3 days to deliv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t takes 다음에 3 days 3일 이라는 시간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때 맨 뒤에 있는 deliver 하면 배송하다, 배달하다. 그래서 it takes t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이나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 takes 3 days to deliver 배송하는데 3일 걸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충전되는데 2시간 걸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 takes 뭐뭐 하는데 얼만큼 걸려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2 hours to be charge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 takes 다음에 2 hours 하면 2시간, 즉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 뒤에 to be, to 플러스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charge 하면 충전하다. 그런데 비동사와 함께 be charged, be 플러스 과거 분사를 써서 충전이 되다. 수동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akes to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 또는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 takes 2 hours to be charged 충전되는데 2시간 걸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기 가는데 30분 걸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 takes 뭐뭐 하는데 얼만큼 걸려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30 minutes to get t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It takes 다음에 30 minutes 30분이라는 시간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to 플러스 get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get there 하면 그곳에 가다, 거기에 도착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t takes t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이나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 takes 30 minutes to get there. 거기 가는데 30분 걸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수리하는데 1시간 걸려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 takes 뭐뭐 하는데 얼만큼 걸려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an hour to repair i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 takes 다음에 an hour 1시간 이라는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때 repair 하면 수리하다, 수선하다, 고치다 라는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akes t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시점 또는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 takes an hour to repair it. 수리하는데 1시간 걸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조리하는데 20분 걸려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 takes 뭐뭐 하는데 얼만큼 걸려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20 minutes to cook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 takes 다음에 20 minutes 하면 20분이라는 기간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이때 cook 하면 요리하다, 조리하다, 음식을 만들다 라는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akes tw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소요되는 시간이나 시점을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 takes 20 minutes to cook. 조리하는데 20분 걸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3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언제쯤 여기로 올 수 있어? How soon can you get here? How soon can you get here? How soon can you get here? 언제쯤 배송해 줄 수 있어요? How soon can you deliver it? How soon can you deliver it? How soon can you deliver it?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How soon can I receive it? How soon can I receive it? How soon can I receive it? 언제쯤 출발할 수 있어? How soon can you hit the road? How soon can you hit the road?
How soon can you hit the road? 언제쯤 찾아뵐 수 있어요? How soon can I visit you? How soon can I visit you? How soon can I visit you? 배송하는데 3일 걸려요. It takes 3 days to deliver. It takes 3 days to deliver. It takes 3 days to deliver. 충전되는데 2시간 걸려. It takes 2 hours to be charged. It takes 2 hours to be charged. It takes 2 hours to be charged. 거기 가는데 30분 걸려. It takes 30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30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30 minutes to get there. 수리하는데 1시간 걸려요. It takes an hour to repair it. It takes an hour to repair it. It takes an hour to repair it. 조리하는데 20분 걸려요. It takes 20 minutes to cook. It takes 20 minutes to cook. It takes 20 minutes to cook. 이번 패턴은 Have you ever 이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Have you ever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해본 경험이 있는지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와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been 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ve you ever 다음에 been 이때 be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come 동사의 과거 분사 come은 과거형이 cam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 come 그렇다고 해서 been 대신에 come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때 be는 here 이곳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이러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come이 아니라 been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하면 어디에 와본 적이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been here? 여기 와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스페인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tried Spanish foo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tried 이때 tried는 try 동사의 규칙적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꼬리에 ed를 붙여주면 규칙적인 과거 분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try 하면 시도해보다, 먹어보다. 그리고 Spanish 하면 스페인의. 이때 Spanish는 보통 세 가지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Spanish 하면
스페인의 또는 스페인어 또는 스페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anish food 하면 스페인의 음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Spanish는 스페인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tried Spanish food? 스페인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책 읽어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read this book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read, 읽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썼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read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과거 분사형이나 형태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다른데요. 원형은 read 그리고 과거 분사는 read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book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상대의 경험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이 책 읽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해외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een abroa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been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의 과거 분사 been을 썼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abroad 하면 해외에 또는 해외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에도 유의하실 점은 가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해서 been 대신에 go 동사의 과거 분사 gone을 쓰시면 안 됩니다. go는 만약에 gone을 쓰면 가버리고 없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서 been을 쓴 이유도 해외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느냐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been abroad? 해외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used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used, use 사용하다, 쓰다 라는 동사의 규칙적 과거 분사를 썼고요. 이때 use 동사는 e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꼬리에 t만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is 하면 이것을,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used this?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ve never 이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ve는 I have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ver 하면 결코 뭐뭐 않다. 그래서 I've never
이라는 패턴은 의미가 뭐뭐 해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ve never 다음에 역시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내가 해본 경험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녀에게 거짓말 한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해본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lied to h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ve never 다음에 lied, 이때 lied는 lie, 거짓말하다 라는 동사의 규칙적 과거 분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e로 끝났기 때문에 꼬리에 d만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her, 그녀에게. 그래서 I've never 이라는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lied to her. 그녀에게 거짓말 한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거 사본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해본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ut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but 하면 buy, 사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 분사가 되겠고요. this, 이것을.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것을 산 경험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bought this. 이거 사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그를 만난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해본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met him befo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met, 이때 met는 meet, 만나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 분사가 되겠고요. him, 그를 before 하면 전에, 그래서 전에 그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나의 경험이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met him before. 전에 그를 만난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탈리아에 가본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해본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een to Ital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been, 비동사의 과거 분사, 불규칙 과거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been 뒤에 전치사 to를 쓰고 그 뒤에 장소를 써주시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앞에 never가 붙으면 가본 적이 없다. 이때도 조심하실 점은 가보다, 가본 적이 있다 없다 라고 해서 빈 대신에 gone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go의 과거 분사 gone을 쓰게 되면
가버리고 없다라는 뉘앙스가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idly 발음에서 이태리가 아니라 idly, 이때 t는 부드럽게 트보다는 드, 그래서 idl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been to Italy. 이탈리아에 가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멕시코 음식 먹어본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해본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tried Mexican foo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try 동사의 규칙적 과거 분사 tried를 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ry 하면 시도해보다, 먹어보다, 그리고 Mexican 하면 멕시코의 또는 멕시코어 또는 멕시코인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Mexican food 하면 멕시코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ve never 이라는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tried Mexican food. 멕시코 음식 먹어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3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와본 적 있어? Have you ever been here? Have you ever been here? Have you ever been here? 스페인 음식 먹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tried Spanish food? Have you ever tried Spanish food? Have you ever tried Spanish food? 이 책 읽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해외에 가본 적 있어? Have you ever been abroad? Have you ever been abroad? Have you ever been abroad?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어? Have you ever used this? Have you ever used this? Have you ever used this? 그녀에게 거짓말 한 적 없어. I've never lied to her. I've never lied to her. I've never lied to her. 이거 사본 적 없어. I've never bought this. I've never bought this. I've never bought this. 전에 그를 만난 적 없어. I've never met him before. I've never met him before. I've never met him before. 이탈리아에 가본 적 없어. I've never been to Italy. I've never been to Italy. I've never been to Italy. 멕시코 음식 먹어본 적 없어. I've never tried Mexican food.
I've never tried Mexican food. I've never tried Mexican food. It's hard to 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그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주어, 즉 가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 진주어는 맨 끝에 있는 to부터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짜 주어 it은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hard 하면 딱딱한, 단단한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힘든, 어려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할 때는 study hard, 그때는 열심히, 그리고 뭔가 단단한, 딱딱한 이러한 뜻도 hard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려운, 힘든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t's hard to 라는 패턴은 의미가 뭐뭐 하기가 어려워, 뭐뭐 하기 힘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t's har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hard to 뭐뭐 하기 어려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시간을 내다 라는 의미로 find tim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t's hard to 다음에 find, 찾다, 찾아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time, 시간을 찾아내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바쁜 시간이 아닌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을 찾아내다. 즉 시간을 내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It's hard to 라는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즉 그 일의 난이도를 말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s hard to find time, 시간 내기가 어렵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기 걸어가기엔 힘들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hard to 뭐뭐 하기 어려워, 뭐뭐 하기 힘들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e there by walk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hard to 다음에 be, 비동사의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be there 하면 그곳에 도착하다 또는 그곳에 가다. 그리고 by walking 하면 걸어서. 이때 by ing는 뭐뭐 하는 것으로 수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 walking 하면 걸어서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It's hard to 동사 원형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힘들다,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hard to be there by walking. 거기 걸어가기엔 힘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와 통화하기가 어려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hard to 뭐뭐 하기 어려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tell him by phon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hard to 다음에 tell, 말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tell him, 그에게 말하다. 그런데 맨 뒤에 있는 by phone 하면 전화기로, 그래서 by phone 하면 통화로, 통화상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it's hard to 동사 원형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난이도를 말하고 싶을 때 써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hard to tell him by phone. 그와 통화하기가 어려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일이 만만치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t's hard to 뭐뭐 하기 어려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일을 하다, 즉 do that 이라고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hard to 다음에 to 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상황의 어떤 어려운 정도, 난이도를 말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s hard to do that. 그 일이 만만치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제 시간에 도착은 힘들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hard to 뭐뭐 하기 어려워, 뭐뭐 하기 힘들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제 시간에 도착하다, 그래서 arrive on tim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hard to 다음에 arrive, 도착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그래서 연착이 되든지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제 시간 안에 도착하기가 역부족이다,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hard to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은 힘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t's not easy to 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맨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 가짜 주어라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to부터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진주어 to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not easy 하면 쉽지 않은, 그래서 it's not easy to 의미는 뭐뭐 하기 쉽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t's not eas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말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해결책 찾기 쉽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not easy to 뭐뭐 하기 쉽지 않아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해결책을 찾다, 그래서 find a solut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not easy to 다음에 find,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find는 찾다, 뭔가를 찾아내다, 그리고 solution 하면 해결책, 해결 방안, 그래서 It's not easy to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알리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해결책 찾기 쉽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not easy to 뭐뭐 하기 쉽지 않아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다. 그래서 understand hi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not easy to 다음에 understand 하면 이해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him, 그를, 그 사람을. 그래서 It's not easy to 동사 원형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러한 일의 난이도를 말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not easy to understand him. 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매운 거 먹기 쉽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not easy to 뭐뭐 하기 쉽지 않아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매운 거를 먹다. 그래서 eat spicy foo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not easy to 다음에 eat 하면 먹다. 그리고 spicy 하면 매운, 매콤한 food, 음식. 그래서 It's not easy to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not easy to eat spicy food. 매운 거 먹기 쉽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대청소 하기 쉽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not easy to 뭐뭐 하기 쉽지 않아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clean up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not easy to 다음에 clean, 청소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clean up 하면 깨끗이 하다, 깨끗이 청소하다, 대청소하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not easy to clean up. 대청소하기 쉽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요리 배우기 쉽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not easy to 뭐뭐 하기 쉽지 않아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learn cook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not easy to 다음에 learn 하면 뭔가를 배우다, 학습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cooking 하면 요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It's not easy to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알리고 싶을 때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s not easy to learn cooking. 요리 배우기 쉽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3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시간 내기가 어렵네. It's hard to find time. It's hard to find time. It's hard to find time. 거기 걸어가기엔 힘들어.
It's hard to be there by walking. It's hard to be there by walking. It's hard to be there by walking. 그와 통화하기가 어려워. It's hard to tell him by phone. It's hard to tell him by phone. It's hard to tell him by phone. 그 일이 만만치 않아. It's hard to do that. It's hard to do that. It's hard to do that. 제 시간에 도착은 힘들어. It's hard to arrive on time. It's hard to arrive on time. It's hard to arrive on time. 해결책 찾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It'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It'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understand him. It's not easy to understand him. It's not easy to understand him. 매운 거 먹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eat spicy food. It's not easy to eat spicy food. It's not easy to eat spicy food. 대청소하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clean up. It's not easy to clean up. It's not easy to clean up. 요리 배우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learn cooking. It's not easy to learn cooking. It's not easy to learn cooking. Can I get you? 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can I 하면 내가 뭐뭐 해줄까? 또는 뭐뭐 해도 될까? 그리고 get은 이때는 뭔가를 갖다 주다. 그리고 you 하면 너에게. 그래서 can I get you 패턴은 의미가 뭐뭐 갖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을 보시면 can I get you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싶을 때 또는 대접하고 싶을 때 써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실 거 갖다 줄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get you 뭐뭐 갖다 줄까?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something to drink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an I get you 다음에 something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something 하면 그 무엇 to drink 하면 마실 수 있는 그래서 Can I get you 패턴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싶을 때 또는 대접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마실 거 갖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앉을 방석 갖다 줄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get you 뭐뭐 갖다 줄까?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a sitting cush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I get you 다음에 sitting 하면 앉을 수 있는
cushion, 방석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상대에게 앉을 수 있는 방석 좀 가져다 주고 싶을 때 또는 뭔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Can I get you 패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get you a sitting cushion? 앉을 방석 갖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한 잔 더 갖다 줄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get you 뭐뭐 갖다 줄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another drink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I get you 다음에 another 하면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한 개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nother drink 하면 한 잔 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맨 끝에 있는 drink, 마실 것, 음료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get you another drink? 한 잔 더 갖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따뜻한 커피 갖다 줄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get you 뭐뭐 갖다 줄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따뜻한 커피, 그래서 some hot coffe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I get you 다음에 some 약간의 hot coffee 따뜻한 커피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Can I get you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get you some hot coffee? 따뜻한 커피 갖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수건 갖다 줄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get you 뭐뭐 갖다 줄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a towe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I get you 다음에 towel 하면 수건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또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싶을 때 Can I get you 패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get you a towel? 수건 갖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Do you need? 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이때 do you 하면 너 뭐뭐 하니? 그리고 need 하면 뭔가를 필요로 하다. 그래서 Do you need 패턴은 의미가 뭐뭐 필요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을 보시면 Do you need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need 뭐 필요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anything 이라고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nything 하면 그 무언가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도 do you need 다음에 anything 이라는 명사, 이때는 대명사, 즉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do you need 명사 패턴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
써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마실 물이 필요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need 뭐뭐 필요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water to drink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need 다음에 water 하면 물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to drink 마실 수 있는, 그래서 Do you need 패턴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보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need water to drink? 마실 물이 필요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도움 필요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need 뭐뭐 필요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도움, 즉 any help with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need 다음에 help, 앞에 있는 any 하면 어떤, 그래서 any help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with this 이것과 함께,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need any help with this? 이거 하는데 도움 필요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전이 좀 필요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need 뭐뭐 필요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some coin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need 다음에 some, 이때 some 하면 약간의, 좀, coin 하면 동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need some coins? 동전이 좀 필요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need 뭐뭐 필요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anything els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need 다음에 anything 그 무엇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else 하면 그 밖의, 그래서 anything else 하면 그 밖의 그 무엇, 즉 Do you need 명사 패턴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need anything else? 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3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마실 거 갖다 줄까?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앉을 방석 갖다 줄까? Can I get you a sitting cushion? Can I get you a sitting cushion? Can I get you a sitting cushion? 한 잔 더 갖다 줄까? Can I get you another drink? Can I get you another drink? Can I get you another drink? 따뜻한 커피 갖다 줄까? Can I get you some hot coffee?
Can I get you some hot coffee? Can I get you some hot coffee? 수건 갖다 줄까? Can I get you a towel? Can I get you a towel? Can I get you a towel? 뭐 필요한 거 있어? Do you need anything? Do you need anything? Do you need anything? 마실 물이 필요해? Do you need water to drink? Do you need water to drink? Do you need water to drink? 이거 하는데 도움 필요해? Do you need any help with this? Do you need any help with this? Do you need any help with this? 동전이 좀 필요해? Do you need some coins? Do you need some coins? Do you need some coins? 또 필요한 거 있어?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